안녕하세요. 에두비 에듀프롬프트 엔지니어 마스터 서영지입니다. 오늘은요, 수시 교과 전형, 일명 학교장 추천이나 지역 균형이라고 하죠. 학교장 추천이나 이 교과 전형을 가지고 대학교를 어느 정도 우리 아이가 갈 수 있는지를 좀 조사하려고 그러는데요. 교과 전형은 등급으로 이제 기준을 잡았다면 반드시 환산 점수를 가지고 대학교 학과별 환산 점수를 가지고 대학교를 찾아야 되는데요. 오늘 우리 아이가 관심 있어 하는 학교는 바로 서울과학기술대학교입니다. 그래서 서울과학기술대라고 일단 대학명을 집어넣고요. 우리 아이는 자연계 학생이에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자연계라고만 하시면 됩니다. 대학명과 자연계인지 인문계인지 이 부분을 입력하신 다음에 순차적으로 하나하나 찾아갈게요. 그래야지 정확히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아래쪽으로 수시 컨설팅이 있습니다. 예측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대학교를 찾는 거니까 컨설팅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수시 컨설팅을 클릭하면은 이 상단부에 26학년 교과 전형 대학 예측 환산 점수, 그러니까 지금 대학교 예측 점수를 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 수도권 대학교 데이터가 있는 것 같아요. 대학명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인문인지 자연인지만 선택해 달랍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 예측 점수가 나오는데요. 미래자동차, 바이오메디칼, 산업정보시스템, 스마트 ICT 하면서 현재 점수가 나오고, 미래자동차 같은 경우는 992점 라인들, 그러니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같은 경우는 992점대, 그리고 990점대, 990에서 992점대 이 정도 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지원 라인이 형성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보시면 지금 미래자동차를 보시면 안정권과 적정권과 도전권인데요. 안정권이 992.91하고 적정권은 990.14입니다. 그러면 990점부터 992점 요 사이에 구간이 나눠져 있잖아요. 이 구간마다의 합격 비율이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안정권은 합격률이 70에서 80%, 적정권은 50에서 69, 도전권은 20에서 49인데, 그러면 도전권 같은 경우 20% 도전이 있는 거고 49% 도전이 있는 겁니다. 49%라는 거는 도전권이지만 적정권에 거의 가깝게 달라붙으면서 도전하는 거기 때문에 20%와 49%는 완전 다른 거겠죠. 그러니까 요 구간에 그 데이터 가격이 들어가 있다는 건데, 우리 아이가 지금 관심이 있어 하는 과는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미래자동차공학과가 일단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 관심 있는 학과를 이렇게 복사해서 붙이기를 합니다. 어디에서? 합격 구간 비율 계산 적용 데이터에서. 그리고 또 관심 있는 데가 어디냐면 저 위에 스마트 ICT 융합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스마트 ICT 융합도 복사해서 컨트롤 엔터하면 이렇게 줄이 바뀝니다. 컨트롤 엔터하면 줄이 바뀌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의융합대학 운영되는 요 창의융합대학도 컨트롤 엔터 한 다음에 이제 갖다 붙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 점수를 집어넣을게요. 학생 점수가 992.41점입니다. 네. 이렇게 컨트롤 엔터 한 다음에 줄 바꿈 한 다음에 학생 점수가 992.41. 그리고 요번에는 뭐 할 거냐면요. 여기 가시면 수시 컨설팅이 있는데 요 아래쪽으로 내려가시잖아요. 그러면은 수시 점수 구간 합격 비율 계산이 있습니다. 수시 점수 구간. 그러니까 요 구간의 비율을 좀 계산해 달라는 거죠. 기다려 볼게요. 자, 그러면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미래자동차 계산, 그리고 과기대학교 이제 이렇게 딱 계산을 해주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계산에 대한 부분이고, 아래쪽을 볼게요. 최종 합격률을 보면 미래자동차는 73.7, 스마트 ICT 71, 그리고 창의융합은 80% 이상. 그러니까 점수가 위로 올라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는 창의융합대학을 넣었을 때는 거의 안정권인 거예요. 그리고 73%, 71% 이것도 생각보다 되게 높은 수치거든요. 입시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아이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같은 경우는 안정권을 형성하면서 교과를 지원할 수 있는 대학 라인이 구성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조금 교과 라인을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우리 아이가 보고자 하는 대학교가 홍익대학교인데요. 지금 대학교를 이제 바꿀 거잖아요. 바꿀 경우는 요 위에 지금 계속 학습이 되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 데이터에서 이 옆에 세로 고침을 한번 해주면 좋습니다. 세로 고침하고요. 그 다음에 요번에는 홍익대 자연계를 한번 조사를 시켜보도록 할게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다시 수시 컨설팅에서 수도권에 있는 대학교를 한번 조사해줘라고 부탁해보겠습니다. 자, 가끔 대학교 라인이 나올 때요, 문과 라인이 같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과 라인이 같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네, 당황하지 마시고요, 그냥 문과랑 이과를 같이 보면 되겠죠? 어차피. 근데, 지금 보면은, 여기 위에 보면, 아까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이렇게 표로 줬잖아요. 보기 좋게. 근데 지금 홍익대학교는 이렇게 표를 안 주고 이렇게 주죠. 이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저도 모르겠습니다. 인공지능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럼 아래쪽에 어차피 이렇게 정리해 주니까, 그러니까 수시 합격 구간 비율 계산 데이터는 이렇게 또 복사할 수 있게끔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는 이유가 복사해서 쓰기 편하라고 다시 한번 정리해서 주게끔 학습을 시켰답니다. 네. 자, 보시면은 우리 아이가 지원하고자 하는 라인은 일단 기계 시스템 디자인 공학과 관심이 있고요. 도시공학과도 일단 관심이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복사를 해서 아래쪽에다가 붙이기를 할게요. 그리고 전기전자공학부, 여기 전기전자공학부도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아래쪽에다가 컨트롤 엔터 한 다음에 컨트롤 C 하면은 붙여넣기 되겠죠. 그리고 컨트롤 엔터 한 다음에 요번에 우리 학생 점수 있죠. 학생 점수를 넣을 건데 우리 아이 학생 점수가요 96.3입니다. 96.3점. 그리고 다시 수시 컨설팅으로 가가지고요. 여기 보면은 수시 점수 구간 합격 비율이 있습니다. 그죠? 수시 점수 구간 합격 비율 다시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입력하신 점수 96.3으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라고 하면서 이제 계산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잠깐 어느 정도 나오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보면은 최종 합격률 요약했습니다. 기계 시스템은 8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지원했을 때 기계 시스템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처럼 안정권이 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도시공학과는 52.15, 그리고 전기전자는 40.71 정도 점수가 나온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같은 경우는 기계 시스템을 지원했을 때가 가장 안정권이 뜰 거 아니에요. 지금 보면은 기계 시스템이 95.46이니까 96점이면 위로 올라쓴 거잖아요, 점수가. 그러니까 그러면은 홍익대학교 기계 시스템을 넣었을 때 우리 아이가 좀 안정권을 뜨니까 최저 라인이 대신 3개가 걸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3개 걸어놓고 홍익대학교랑 그리고 서울과학기술대학교를 라인을 좀 구성해서 대학 라인을 짤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은 한번 대학 레벨을 조금 더 높이고 싶어요. 그래서 요번에 다시 새로 고침을 한 다음에요. 요번에 준비한 대학교는 바로 건국대학교입니다. 이렇게 대학교별로 계속 찾으면서 우리 아이 비율을 계속 정리를 해 놓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대학교를 찾는 건데요. 건국대학교 자연 하고요. 다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수시 컨설팅에서 다시 수도권을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자, 자꾸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반복하면서 우리 아이 맞는 대학교 라인을 하나하나 찾아가야 되는 부분들을 자꾸 보여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보면은 수시 구간의 비율 계산에 지금 적용 라인이 나오고 있고요. 건국대학교 전기전자 반도체인데요. 우리 아이는 현재 요 전기전자랑 반도체 쪽에 관심이 많아요. 전자공학부랑 이렇게 복사를 할게요. 그리고 아래쪽에다가 다시 붙여넣기를 하고요. 컨트롤 엔터 하면 이렇게 줄이 바뀌잖아요. 그 다음에 학생 점수하고 점수를 집어넣으면 되는데 우리 아이 현재 학생 점수는요 697.45점입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 수시 점수 구간 합격 비율이 있죠. 이거를 다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이렇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사용해도 할루시네이션이 일어나요. 가끔 이제 애도비가 헛소리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당황하지 마시고요. 이 옆에 새로 고침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시도를 하는데 조금 학과를 그때는 좀 명확하게 집어넣으면서 시작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넓게 가져가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보면은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는 전기전자공학부가 54%대, 그리고 반도체는 40%대, 전자공학부는 35%대. 우리 아이가 만약에 생활기록부가 전자 쪽으로 돼 있다라면 전기전자공학부 교과로 건국대학교를 지원하면은 약간 적정권이라는 거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서울과학기술대학교나 홍익대학교를 가지고 안정권에 대한 부분을 좀 구성을 했다라면 교과 전형을 가지고 대학 레벨을 약간 높일 때는 건국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생활기록부가 구성이 됐다라면 54.35%에 대한 학업 역량에 대한 평가를 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고, 만약 우리 아이가 반도체 쪽으로 돼 있다라 그러면 40%대, 이렇게 구간에 대한 비율을 먼저 구해야 돼요. 자, 보면은요, 우리 아이가 경희대학교 경제학과를 좀 보고 싶어요. 이렇게 학과를 볼 때는 다시 수시 컨설팅에 가면 아까 대학교 학과 넣어달라 그랬잖아요. 대학 학과 하고 한번 클릭한 다음에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경희대학교 경제학과만 이렇게 딱 나오죠.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대학교 전체에 대한 학과를 좀 볼 때는 여기 위에 나와 있는 대학명이나 입문자연으로 커다랗게 조사를 할 수도 있고요. 요 아래쪽에 보면 대학교랑 학과만 집어넣고 그 특정 학과만 조사하고 싶어 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학과명만 집어넣으면은 경희대학교 지금 689점대 이렇게 형성되는 점수를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하나하나 다 활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금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한번 잘 활용해서 우리 아이 대학교 지원하는 데 있어서 대학교 하나의 라인으로 전체를 찾으면서 학과에 대한 그 합격 그 구간을 계산을 해서 합격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반드시 구성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합격 비율에 대한 부분, 저 구간 계산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컨설턴트의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컨설턴트들이 돈 받고 하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예측 데이터를 제공해주고 합격 비율을 계산하고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에두비 인공지능이 현재 데이터를 제공하는데 좀 도움을 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혹시나 질문을 했는데 할루시네이션 잘못된 정보가 나오면 당황하지 마시고 새로 고침한 다음에 다시 한번 질문을 조금 더 아까 제가 한 것처럼 하면서 다시 질문하면서 좀 만들어가고, 전체 대학교를 줬는데 대학교랑 자연을 넣었는데 문제가 생긴다면 학과를 조금 명확하게 집어넣으면서 다시 한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두비 활용에 대한 부분은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수시 교과 전형 대학교 찾으실 때 반드시 환산 점수를 통해 합격 비율을 통해 우리 아이의 안정권과 적정권 그리고 도전권 라인을 좀 구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